왼손은 오른손은 양. 음양상박 의지신여라. 다 같이 한번 박수 쳐볼까요? 다 같이 박수로 하면 3번 쳐주시고, 다 같이 박수하면 2번, 박수하면 1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불자, 불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즉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정신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박수! 박수는 한 번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2번 한다고 왜 따라 하십니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다 같이 박수! 박수! 신나는 박수로! 저한테 홀리죠. 신나는 박수를 할 때는 하지 말으셔야죠. 다 같이 박수를 할 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음양상박의 의지신여라.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잘 부딪히면 신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이하게 서로 만나가지고 부딪힐 박자, 부딪힐 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쓰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음양이 서로 만나서 잘 부딪히면 위지신여라. 일컬어서 이것을 바로 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네, 참 신명나네, 이런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이 잘 만나서, 혹은 음양불축 위지신여라. 음양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바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 신나죠. 네? 음양불축 위지신여라. 음양을 예측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으시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태극입니다. 음양 이전입니다. 한 생각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거 사실 우리 문중에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교육방송에서 쉬운 한 번 뜨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제안도 들어오는데 CF 제안도 막 들어왔어요. 뭐 제약회사에서, 뭐 라면 회사에서도 들어왔어요. 칼슘 라면 만들었다고. 그래서 매운 라면은 뚱뚱한 사람, 곰탕면은 마른 사람, 뭐 이런 거 못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 건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양 하나 먹게 라면 선전하지 뭘 나한테 뭐 칼슘 라면 선전해달라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 칼슘 여러분들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칼슘은 광물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실제로 굴껍질 가루를 갈아서 칼슘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법 시대에는 오직 광물질이 명약이니라. 저희 사부님 되셨던 주역 선생님, 아선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불은 어차피 우리가 모래로 끄거든요. 기름불을 갖다가 물로 뽑아요. 그 물 타고 더 흘러요. 여러분들 중에 화병, 배꼽놀이가 그냥 막 뛰고 그냥 눈이 펄고 편두통이 심하고, 비교에 의한 화병은 중풍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화기가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재상상자인데 해석하기를 서로 간에 만나서, 이건 서로 상자도 되죠, 재상상자도 되죠. 여기 강의하는 정서가 무슨 사요? 무상사. 이때는 상이 없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라. 그런 무상사죠. 여기서는 서로 상자로 해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로, 원래는 이제 사실은 재상상자에, 원래는 군화상화로 나누었는데요, 저하고 앞으로 의견을 통일하는데 재상상자나 서로 상자 들어가면 이거는 기름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큼 진통제로 안 드는 분들은 한번 광물질을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개탕도 조개살만 끓이지 말고 조개 껍데기까지 끓이고, 소위 끼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껍데기에 있는 성분 같은 것이 우리들의 화기를 진압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볼 적에 뭘로 보느냐? 음양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양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살아있는데 태극기에 담긴 건강철학 제가 시리즈로 모 방송국에서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태극기는 음양으로 모든 걸 살펴봐라. 음양이 조금 더 나뉘게 되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좀 더 나뉘게 되면 팔교가 됩니다. 음양법은 신기하기가 그지없고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얼굴 쳐다보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맞으면 조화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잘 만나서 궁합이 맞으면 신명이 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이거를 저쪽 인도 용어로 얘기하면 마하 무드라. 마하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무슨 말이라고, 마하가? 크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네, 큰 하나의 우리 정점에 도달하는 체험이 도달하는데, 결국은 음양이 잘 조화가 되면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이런 책이 있죠. 이거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네, 초발심 잘 아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초발심 자격문에 몇 가지 쓰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원효대사가 쓰신 게 있죠. 네, 발심 수행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지금 발심 수행장 문에 이렇게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문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어려운 말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중간에 보면은요, 사사오욕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사사오욕, 네 가지 뱀과 오욕이 있는데, 네 가지 뱀, 이게 부처님 말씀에 4대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는 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를 전부 여기 해석도, 이 책의 해석자도 이 뒤에 보면은요, 사사라고 해석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4대로 해석해서 4대와 지수화풍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고서 오욕락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오욕락은 맞는데 4대 지수화풍과 사사가 지금 혼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계의 99.9%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선가를 공부하시고 선문답을 가르치신 우리 사부님 해암 대선사께서는 강사업은 때려쳐라, 깊이 하나를 파고들어라. 예, 그러면 저는 앞으로 뭘 먹고 살 거요? 야, 소원하라. 말을 적게 해서 정기를 기르라. 내가 모든 강사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깊이가 없다. 4대와 사사를 혼용을 하더라. 저 의심스러워서 해인사 방합록이라고 하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사사는 이야기가 달라요, 4대하고. 이와 같이 모든 책 중에서도 오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원효대사님께서 쓰신 발심수행장의 사사를 정확하게 안시 전간사요 깔아드리겠습니다. 비시 청라사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한문은 나와 있습니다. 설시 적향사요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시 오보사라, 귀는 잘못 듣기 쉬운 오도된 보도를 듣기 쉽다. 그래서 그런 사사는 우리 얼굴에 있는 4가지의 뱀을 얘기한 거예요. 4대하고 달라요. 그러면 사사, 눈, 코, 귀, 입에 부조하는 병이다? 사사의 부조하는 병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떠벌이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노자께서 말씀하시되 일찍이 나는 3가지 보물이 있으니, 한의학의 산보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정기. 와, 감사합니다. 외워주셔서. 정기신이 한의학의 산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것만 얘기하려도 뭐 몇십 시간 가져야 됩니다만은, 노자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3가지 보물이 있으니, 첫째는 남을 재미있게 하는 거다.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다릅니다. 남을 재미있게 하는 마음, 이거는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보통 같이 쓰죠. 그러나 일단은 저도 교육 현장이 워낙 힘들고 한의학이 어렵기 때문에 오만 속된 말로 주접을 떨어가면서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웃겨가면서 어떻게 하지 한 가지라고
한 가지라도 주입시키려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래도 도둑질도 해오고 그러는데 잠이 있게 하는 자와, 두 번째는 검소하다. 자기는 검소하다. 그래서 절약하는 마음, 세 번째는 불감, 위선천하한다. 감히 남의 앞에 서지 않는다. 감히 남의 앞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떠들떠들하면서 깊이 공부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사대와 사사를 혼동하는 이런 우를 저지르니 사실상 우리가 불법에 있어서도 오역이라든가 깊은 내용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사사의 부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써있는 우리들의 사상의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먼저 우선 몸을 보면 머리와 몸통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크면 양적인 사람, 음적인 사람이요? 양적인 사람입니다. 몸통이 크면 대체적으로 음적인 사람. 그러니까 양중지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상을 담고 있고 팔괘를 담고 있습니다. 태극도표, 팔괘도표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7.8%만이 건곤감리를 알고 있대요. 첫째 건은 무엇을 뜻하죠?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 3개 근 것을 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작대기가 짝짝짝 갈라진 것을 3개 나란히 붙여놓은 것을 팔곤지라고 하거든요. 8번째에 있는 곤꾀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화계에 해당하는 것은 3번째는 삼리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별할 이자도 되지만 아름다울 이자도 됩니다. 그리고 6번째에 있는 육감숙계는 바로 감이라고 하는 원복 패인다는 말도 되고 차다는 말도 되는데, 6번째는 감에서 건, 곤, 감, 리, 4가지가 태극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태극기예요. 그러면은 양,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팔괘가 있는데, 팔괘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남자인데도 좀 여성적이니까 소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성인데도 좀 남성적이면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따온 것이 바로 사상의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태음이는 대체적으로 간대패소하다, 간은 크고 폐기는 약하다. 거꾸로 태양이는 폐대간소하다, 폐기는 강하고 간은 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 소민과 소양이는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선천적인 걸로 봐서 소양이는 대체적으로 비대신소하다, 비장의 기능은 강한데 신장의 기운은 약하다. 이거는 신대비소하다. 야, 어렵죠.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의학의 이론을 갖다가 붙이면은 근사한 철학이 됩니다. 사람의 음양은 옛날서부터 천원지방이라 하늘은 둥글고 몸은 모나다 이랬어요. 운기철학은 요 밑에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상철학은 요 얼굴에 있는 4가지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모양도 태란화습 4가지, 태란화습 4가지 중생이 태어나는 형태가 있죠. 어떻게 우연히 얼굴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눈, 코, 귀, 입이 선천적으로 크게 바뀔 수 없는 선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어나오면 양이겠어요? 음이겠어요? 그렇죠? 얼굴 중에 튀어나온 귀와 코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양적인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눈과 입은 큰데 귀와 코는 작은 사람은 음적인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비율상으로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은 눈을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간의 싹은 눈이다 그랬거든요. 귀는 혹시 한의학 책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귀는
무엇하고 관계있다고요? 신장하고 관계있어요. 신의 싹은, 그러니까 이명중도 왼쪽이 잘 안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도 특히 화는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너무 과색을 했다, 너무 쾌락주의적이었다, 혹은 진이 빠졌다 할 적에는 왼쪽 이명중으로 많이 온대요. 너무 화를 많이 냈다, 그런 데는 오른쪽 이명중도 옵니다. 물론 사람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눈은 간에다, 코는 여러분들이 금방 추리할 수 있고, 코는 뭐의 싹일까요? 폐겠죠. 뭐 바람이 여기서 들락거리니까. 그러고 입은 바로 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은 제가 대중들한테는 지금 한 두 번째 얘기하나, 옛날에 EBS 때 확실하게 깊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한의과 대학의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논란이 아주 많을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상의학인 대가이신 이재만 선생님께서 사상을 추상한 것은 주역에서 추상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눈이 발달되어 있고 폐가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간 대 폐소는 대체적으로 태음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문으로 하지 말고 눈이 크고 코가 작다. 눈대코소 해서 눈대코소. 눈은 그냥 접시만하게 크고 쌍꺼풀도 쪄서 아름답고, 거기 보면 눈물도 그렁그렁한데, 예? 눈물도 그렁그렁해요. 아주 눈은 큼지막한데 유별나게 코가 작아가지고 빗물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다 우산을 받쳐줘야 된다. 다른 데 보지 말고요, 귀하고 입은, 제가 진찰할 적에 멀리서 인터넷에서 진짜로 잠깐 귀 좀 보여주세요, 귀 좀 가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건, 사실은 입하고 귀의 비율을 보는 거고, 또 눈하고 코는 얼른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을 볼 적에 무조건 눈과 코의 비율과 귀의 입의 비율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눈과 코의 비율에서는 눈은 크고 코가 아무래도 좀 딸린다, 그런 분들은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눈, 코, 귀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냐, 이재만 선생님의 학설을 흐리는 말 아니냐 하건 말건 간에 어차피 눈은 간하고 관계가 있고 코는 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일리가 있는 학설이고, 저도 장시간 고민했고 고명하신 스님께 한번 여쭤도 바꾸니까 기발하네, 생각이 그럴듯하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태란 화습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신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형상인데, 대체적으로 습생은 뭐든지 이렇게 합하기를 좋아해요. 만나면 붕당을 이루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태생이 아니라 이 태어나기를 습생 중생들은요, 자기는 이렇게 뭉쳐서 살아있어요. 지렁이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뱃속에 회충 종류들도 사실은 뭉텅이로 살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 중에서도 이 습생에 가까운 습기를 갖고 있는 태음인들은 뭐든지 붕당을 조성하기 좋아해요. 합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당을 만들자, 끼리끼리 뭉치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눈이 크고 코가 작은데 자기 식솔은 잘 거느려요. 좋은 면은 그런 면이 있고, 나쁜 면은 붕당을 조성하기 좋아한다. 이재만 선생님도 붕당 조성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태생은, 아니 습생은, 태생적으로 습생은. 근데 이 습생하고 연결시킨 건 제가 최초로 연결한 가설책이고, 그 다음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변화를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태생이지만은 요거는 아주 정이 많고, 여기는요, 그러고 이런 화생들은 상이 많대요, 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난생이 상이 많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합하고 정, 상, 리, 합 거라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습생은 합하기를 좋아하고 화생은 이별하기를 좋아해요. 탁탁 잘 끊는 사람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코가 크고 눈매가 날카롭고 조그만 사람들은요, 끊기를 좋아해요.
혁명적이고 동양에는 별로 없죠. 특히 한국에 별로 없죠. 그래서 태양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부분 보톡스나 뭐 이런 거 넣어서 수술한 거 말고 코가 선천적으로 날카롭고 크고 눈이 작은 그런 말하자면 체질들은 태양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코대 눈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태양인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혁명적이고 의심이 많고 사무에 요달한다 그래요. 혹시 사무를 잘하는 정말로 제자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콧날이 좀 날카롭고 눈매가 약간 날카롭고 깨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태양인들이 사무에 요달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입이 크고 귀가 작은 사람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양인 기질인데 선천적으로 좀 음기가 부족하고 칼귀에다가 입은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썰으면 한 3접시 되게 크다. 그래서 얼굴을 볼 적에 입술은 큰데 유심히 보세요. 이제 귀는 조그맣다, 칼귀다. 이걸 소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선천적으로 비장이나 위장 기능은 튼튼한데 신기가 약하기 때문에 뭐 우리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돼지고기 같은 게 맞다. 음기를 보충 키워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돼지고기가 잘 맞아요. 저는 먹으면. 근데 소양인들이 말랐을 때 이야기지 뚱뚱했을 때 돼지고기 잡수지 마세요. 한 번 소양인은 끝까지 소양인이라고 믿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입은 달기 똥구멍만 나게 조그만한데, 입은 조그만한데 귀는 아주 큼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얼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사, 안시 전간사요, 비시 청나사요, 이시 오보사요, 그 다음에 설시 적향사라고 하는 이 4가지 뱀의 허시를 가지고서 사실은 음양을 관찰한 유명한 사상의학도 있습니다. 김원경이 보는 사상의학입니다. 학계에다가 문제점을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학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관찰법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보신다면은 저기 단양에서 저 어디 뒤로 어떤 고장으로 넘어가는 산을 한번 지나가는데 세상에 이와 같이 위에는 뿌리를 갖다 거꾸로 그냥 세워놨어요. 그리고 뿌리를 하늘 쪽으로 세워놓고 천하대전군을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제가 여기에 센스가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사람에게는 식물의 뿌리는 머리에 작용한다는 거 또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물관찰법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걸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뿌리 쪽을 지기를 먹죠. 우리는 천기를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물이 이렇게 자란다고 할 적에 여기는 여기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콩나물은 사람들한테 위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할까요? 콩나물은 사람들한테 위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할까요? 그래서 콩나물을 적절하게 태워가지고 우황청심환이라고 하는 약에 콩나물이 들어가요. 한의사들이 뭐 콩나물 넣어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다 알아보게요. 그러면 우리가 유식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대두황건이라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봤자 뭐예요? 결론은 콩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의 기운 중에서 뿌리의 약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수분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대두황건을 약간 태워서 씁니다. 우황청심환에 들어간다니까요. 방야가편이라는 처방에 대두황건을 초에서 넣어라 우황청심환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약성을 위로 가기 위해서? 아래로 가기 위해서? 아래로. 위로 가기 위해서요? 아래로 가기 위해서요?
위로 가기 위해서.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고라고 하는 동물은 인간하고 결국은 똑같이 생각할 적에 머리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머리는 양이죠. 그리고 몸통은 뭡니까? 음이죠. 음독이 많겠습니까? 양독이 많겠습니까? 성질을 부리면 배가 불룩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보고 알을 먹으면 독입니까? 거의 독이죠. 보고 알 먹어서 굉장히 몸에 좋을 사람은 굉장히 양기가 충천하고 더운 사람이겠는데, 실제로는 테트로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음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먹으면 양주나 소주 같은 독한 술을 먹은 화기를 내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를 특히 지리로 해서 먹으면 상당히 음성이 있어가지고 양적인 술을 먹었을 때 숙취해 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독하니까 이 보고의 음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요거에 양기를 넣어주는 거, 요거 양기를 더 요 자리도 없애서 그냥 딱 떼어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보고의 음독을 콩나물에 양기가, 콩나물 뿌리 쪽에 양기가 요거하고 플러스가 돼서 중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축년은 흘러가고 있으면 그런 이해가 아니라 understand 하고 계십니까? 오묘한 이치입니다. 단순히 지상에 있는 거와 지하에 있는 것만 관찰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키가 크는 거냐 안 크는 거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양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콩나물, 더군다나 거기다가 약간 맵게 해서 콩나물을 먹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매상 마른 사람들이 아구, 여러분들 아구 아시죠? 아구. 아구는 머리가 큽니까? 몸통이 큽니까? 예? 머리 쪽이 많이 발달된 것이 아구입니다. 머리 쪽.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그러니까 아구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동물이죠. 양적인 고기죠. 그래, 아구 요리를 매운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요리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양적이죠. 여기다가 한여름에 소주하고 먹고, 여름도 양인데, 그래서 아구찜 잘못 먹고 중독돼 가지고 쓰러진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에다가 콩나물 넣는 거는 일리가 있지만은 아구가 머리도 큰데, 더군다나 양적인데 거기다 콩나물에다가 매운 것도 양적인데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볼 적에 일단 그 줄기와 그 다음에 뿌리 쪽의 비율을 봐서 대체적으로 뿌리 쪽이 발달이 된 것은 양적이라고 생각해서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옛날서부터 우리가 횡게닭 했죠. 여름철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더울 때 횡게닭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강원도산 황기죠. 요거는 뿌리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뿌리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황기는 사람들한테 기를 넣어주겠어요? 혀를 넣어주겠어요? 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닭이 너무 느끼하고 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황기라고 하는 이것은 기를 넣어주는 거지 혈을 넣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름철에 양기가 떨어졌을 때 인삼이나 황기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넣고 있지만은 사실상 황기는 그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이러한 음양관에 입각해서 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잘 안 맞는 뚱뚱하고 열 있는 분들은 황기만 많이 넣어도 돼요. 마늘 넣지 마세요. 황기만 많이 넣어도 닭의 기운이 그러지 않아도 좀 느끼한데, 그런 분들은 생황기를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음양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태극기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우리 태극기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태극기라고 하는 가운데는 이게 무슨 꾀죠? 요거는요 감깨. 그래서 건, 곤, 감,
리가 있는데 뭐 그냥 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차다는 뜻이고 요거는 더웁다는 뜻인데 더운 기운은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두한 조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극기에 담긴 건강철학 음양관, 우리 민족이 잘 부장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음양 화평민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남북한 통일해서 태극기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심볼이 깊은 걸로 우리나라를 재창조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노래 한번 우리나라 새로운 음양관으로 우리 무장하는 기분으로 우리 전 시청자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노래해 보실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따봉 지화자 음양민국 야야야야야야 오 건강 코리아 가자 음양관으로 가자 관심 정심조 오래오래 장중하게 대한 사람 대한으로 심정 부침 이심치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위에 원샷. 우리는 느리게 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느림의 미학, 느림의 장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고요하게 느리게 걷고 느림의 미학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 음양관에 있는 민족입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빨리만 지금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고 느림의 미학, 우리는 느리게 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장기하 씨와 그 얼굴들이 부르는 느리게 걷자,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박수!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느리게 걸을 줄 아는 민족, 참선을 사랑하는 민족,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이해하는 음과 양의 조화를 아는 민족은 이 말세계 화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언되어진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느리게 걷다 보면 사뿐히 지나가는 고양이의 미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뛰다가는 죽게 뛰다가는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하루를 시작하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리게 걷자, 장기와 그 얼굴들의 노래와 함께 저는 짧은 시간 내에 한 가지만 힌트로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부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삼부열이라는 것은 우리 경열 중에 한 가지 경열에 목화토금수의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빵이고 보약과도 같은 경열이 인체 18개가 있어요. 금년이 무슨 년이라고요? 기축년이 축축한 해입니까? 건조한 해입니까? 몸이 축축한 분들이 더군다나 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바람하고 관계됐습니다. 축은 뭐하고 관계했다고요? 습하고 관계했습니다. 풍체질, 뚱뚱하면서 중풍체질이 혼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행상으로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본과 3학년의 경혈학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전국의 시청자 사부대중 여러분, 한번 지혜를 굴려봅시다. 태극기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이게 분화가 되다 보면 오행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뚱뚱하면 토기가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 수, 화, 풍 4대 원소의 부조화는 꼭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뚱뚱하니까 토에다가 한 표, 그 다음에 바람기가 많으니까 목토가 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 내에 수, 화, 금의 성분을 가진 경혈이 딱 한 개만 있다면, 혹은 두 개가 있다면 거기를 잘 보여주면 이것이 전체가 조화가 맞겠네요. 이치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450년 전
사암도인이라고 하는 선생께서 사명당 대사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라고 하는 수수께끼의 인술보시양아라고 된 신침으로 소문난 사암도인께서 개발한 침법의 가장 정수인 삼부혈 지압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약 2년 동안 대종강좌를 통해서든지 한의사들, 혹은 며칠 전에도 또 한의사들 학회에서도 제가 강의하고 오고 한의과 학생들한테는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난해하진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별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째 손가락의 안쪽에 짤순이 경락이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압하면은 이 자리가 곧 뚱뚱한 분들의 다이어트 해줬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다른 중앙방송국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상냥혈이라고 하는데,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자리를 여기 있는 합곡혈이라고 하는 데까지, 합곡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지압을 하면은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 도망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요 한 가지 경혈에, 상향이라는 경혈에 쇠금자, 가을 기운인 건조하고 냉한 기운이 3번이나 들어가요. 트리플, 따따따따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위험해요. 뚱뚱하고 여리는 사람이 아닌데 마른 사람들을 만약에 잘못 지압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잘못 지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몸이 추워지고 말라요. 그러나 한 가지 경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금년도가, 자, 잘 보세요. 이건 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 몸이 마침 뚱뚱하고 바람기가 있네, 뚱중풍이네. 그러니까 요것만 실하지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 수, 금에 해당하는 그 자리만 만약에 찾아낸다면, 이 자리를 지압하면 저절로 음양조화가 맞아서 그분의 중풍이 예방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침 약간 중풍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몸도 좀 약간 통통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보살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델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뭐 약간 보기에도 조금 비대하시긴 한데 얼굴에 화기는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혹시 왕년에 중풍으로 한번 쓰러진 일이 있으셨다고요? 예,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쓰러졌는데, 네네. 예, 이 손도 이래 뻗어졌고, 네. 그 입도 이만큼 없어졌고 이랬는데, 그때 전후해서 엄청나게 좀 억울한 일 같은 게 있었어요? 누가 갯돈을 떼먹었다든가 뭐 정말 분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예, 좀 있긴 이해 있었어요. 안 가는 일 같은 거. 예, 막 하가 좀 이래 네. 속에서 그냥. 대부분의 중풍은 맞을 중자 바람풍자는 마음바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참아서 그냥 그런 게 맞습니다.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할 말은 해버리세요. 너무 담아도 이게 속에서 울화가 생기면요, 뇌혈관에 가서 막히면 뇌혈전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또 악구중죄, 너무 또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갑상선도 되고 중풍도 되는데, 대부분은 갑상선 중풍 오시는 분들이 할 말을 하자니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고, 참자니 아직 돈은 안 닦여서 우라는 끓고 그런 거죠. 뭐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컨디션도 안 좋은 날, 혹은 피로가 쌓인 날, 과격한 날 쓰러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보살님은요, 뵈면은 눈 안쪽에 노육이라고 해서 빨간 자가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안동자는 정명혈이라고 합니다. 정명혈이라고 하는데, 족태양 방광역이라는 경력에서 시작해서 바로 발뒤꿈치까지, 그래서 흘러가지고 뒤로 흘러가지고 종아리 쪽으로서 새끼발가락을 가는데, 이 자리에 빨간 노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기면 대부분 말하시나마나 심장화병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끼발가락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래서 발톱 바깥쪽에 있는 지음열이라는 데를 강하게 발가락 쪽으로 긁어주면 이것이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침으로 강자가 가면 현장에서도 하얗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음열이라는 건 이따가 실판에서 잠깐 서비스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중풍의 경험도 있고, 역시 아직도 약간은 통통하신 편이고, 금년도에 바람도 있고 중풍의 위험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이다. 특히 그래서 뚱중풍의 해에는 어떤 지압자리를 나눠드려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목토가 실하니까 수화금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는 자리라면 충분히 되겠네요. 자, 이분을 모델로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거는 놔두고요. 네. 새끼손가락에 묘수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바깥쪽에는 수태양 소장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흐르는데 이것이 화기와 수기를 간직하고 있는 묘한 경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되는 소택혈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나중에 화면에다 또 깔아드리겠습니다.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소택혈이 있는데 이 경혈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그래서 이 경혈을 이 방향 쪽으로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긁어주시면은 이 자리가 바로 소택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 손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뚱뚱하고 내가 고혈압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토가 실하니까 수화금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묘한 자리인데, 우리 사암침법에서만 활용하는 기가 막힌 자리인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택혈을 이 방향으로 긁어주시면 아주 묘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상병은 하치하고 하병은 상치한다, 아랫도리가 저리고 아랫도리가 힘이 없다, 그런 분들은 특히 손내서 바깥쪽 아주 찾기도 쉽죠. 그래서 이쪽으로 강하게 긁어주면 됩니다. 저한테 대중강좌를 수강하신 아무개 선생님께서 동네 보살님 한 분이 막 쓰러지시려고 중풍으로 급하게 이 자리를 땄더니 멀쩡하셔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가볍게 치료받으시고 지금 건강하실 걸로 믿습니다. 중풍 쓰러질 때 3분 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런 자리 따는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아신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가 절약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들어가 주실까요?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 자리 열심히 지압해 주세요.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소택혈이라고 있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손목 쪽으로 긁어줍니다. 제가 또 준비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미나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카메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보이시죠? 방향은 어느 쪽으로요? 바깥쪽인 바깥쪽인데 손목 쪽으로 긁어줘야지. 거꾸로 긁어주면 중풍이 더 와요. 거꾸로 긁어주면 정말 부작용이 심합니다. 일컬어서 소택부류는 뚱중풍의 혈이다. 그런데 다음은 우리 모델께서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불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혈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자리는 뭐냐면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잘 보시면 복숭아뼈 안쪽에서 뒤로 가면 맥이 벌떡벌떡 뜁니다. 일컬어서 태계맥이라고 하는데 진사맥이라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진맥하는 맥이 태계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약 3개 정도, 자기 손으로 한 3개 정도 위쯤 그대로 반드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불유혈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혈인데, 이 자리는 족소음 신경락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태워 불 쬐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혈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불유혈은 위쪽으로 긁어주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정력의 상징인 족소음 신경이, 옛날에 신랑 발바닥 패준다고 그러는데 발바닥 패주는 것보다 이 자리를 긁어주는 게 더 좋아요. 특히 뚱뚱한 사람들의 뚱중풍의 체질에는 수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수기와 화기를 간직하고 있고 금기를 간직하고 있는 유명한 삼부혈입니다. 여러분, 소택혈과 불유혈 잘 기억하시고, 내가 뚱뚱하고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서 금년도 기축년에 너무나도 중풍의 위험이 있다, 여름철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도 좀 가시고 가까운 사람도 좀 떨어져 보는 것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어려우신 분들은 새끼손가락과 우리 바로 안쪽에 있는 우리들의 복숭아뼈, 약간
위쪽으로 열심히 긁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분명히 위쪽으로 가셔야 되고, 방향은 분명히 이쪽은 손목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소택과 부류, 우리들의 목토가 실한, 목기와 토기가 실한, 소택과 부류는 목토가 실한 뚱중풍에게 수, 화, 금 세 가지의 오행을 갖고 있는 유명한 혈입니다. 금년도 주변에 계신 뚱뚱한 보살님들, 선생님들, 사부대중 여러분, 열심히 소택혈과 부류혈 긁어서 중풍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